장성택 처형 이후에 북한 체제 붕괴에 서곡이 울렸다. 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실제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계속 주장해 왔고요. 왜 그런가 하면 김정은이 집안은 이렇게 공고하지 못하거든요. 이제 2년밖에 되지 않고 자기 세력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실제로. 자기 측근이라고 할 만한 사람. 자기하고 가장 가깝다고 할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김정일의 아버지 때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로드먼 있잖아요, 로드먼. 아, 로드먼 하나 빼고요. 친구 하나 있긴 있네요, 로드먼. 그런데 그 아버지 사람이던가 아니면 장성택이 사람이 다 보면 주위에. 그런 걸 봐서는 자기 세력이 없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장성택 세력이라고 하면서 장성택을 쳤을까? 이것이 오히려 김정은의 정권에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지금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기회, 오히려 이번 기회가 장성택이를 숙청한 이런 시기가 바로 김정은의 조기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또 왜 그런가 하면 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 친구들입니다. 아버지가 부리던 사람들하고 네. 그리고 나머지는 또 장성택 계열 사람들이 많이 김정은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장성택이를 치게 되면 이 사람들 다 숙청해야 되거든요. 네. 물론 지금도 뭐 이영하하고 장수길이는 처형됐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뭐 행정부, 노동당 행정부가 소왕국이라고까지 말했으니까 그건 자기네가 뒷받침하고 있어요. 예. 거기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은 100% 처형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장성택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40년 동안 당에 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 김정은이를 옹립하는데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네. 이영호를 숙청하는데도 최룡해를 총정치국장으로 추천해서 이영호를 견제하다가 이영호를 숙청하는데도 장성택이 깊숙이 개입했다고 하거든요. 네. 이런 사람을 치게 되면 누가 과연 김정은이를 옹호하고 옹립하고 누가 버팀목이 돼주겠는가 우리 한번 그걸 지켜볼 필요가 있죠. 또 주위 사람들을 한번 우리가 관찰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오히려 이번 사건은 김정은이가 악수를 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악수를 뒀다. 네. 예. 자기 권력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둔 이번 장성택의 숙청이 오히려 자기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봐야 되죠. 오, 지금 윤슬기 앵커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네. 북한이 붕괴된다면 네. 그러니까 어떤 일로 어떻게 뭐 주민 봉기가 일어날까요? 아니면은 쿠데타가 일어날까요? 뭐 군대가 막 이렇게 네. 총 쏠까요? 뭐 어떻게 될까요? 근데 아까 이제 리포트에 나왔습니다만 이제 한미 양국군이 북한 붕괴 대비해서 세워놓은 것이 이제 작전계획 502구라고 있습니다. 아, 세워놓긴 했군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김대중 정부, 그러니까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 세워졌는데. 20년 전에. 예. 근데 그게 20년 아니고 10여 년 전입니다. 예.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원래 한 5개 정도 시나리오였는데 좀 보완이 되면서 6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처음 만들어진 배경이 사실은 이 북한이 붕괴하거나 급변 사태가 생기면 그게 미국 사람 문제입니까? 아, 대한민국 문제죠. 아니죠. 우리 문제죠. 그런데 그럼요. 이제 흥미로운 것은 이 502구 처음 만들 때 미군 쪽에서 먼저 만들자고 그랬어요. 북한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1990년대 중반에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이제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는데 그때 이제 북한 조기 붕괴론이 그때 상당히 부각이 됐어요. 그래서 북한이 언제 붕괴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빨리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미군 쪽에서 사실 우리를 푸시해가지고 이제 개념 기획 그대는 이제 추상적인 네. 컨셉트 플랜이라고 개념 기획 502라는 거를 김대중 정부 시절에 만들었고요. 아. 그 뒤에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작전 기획으로 만들자고 미국 쪽에서 제안했는데 네. 그때 이제 386이나 이런 사람 주권 문제 침해다 어쩌다 해가지고 안 됐고 이명박 정부 시절에 또 미국에서 미 국방장관 등이 우리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이제 좀 작전 계획으로 좀 더 구차해서 우리가 좀 더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아니, 왜 우리 이렇게 미국이 이제 참 얘기를 대한민국이 해야 될 해가지고 일을. 사실은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작전 계획 수준으로 격상이 됐습니다. 근데 예. 이제 공식적으로는 정부나 군에서는 아직 개념 계획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을 자극할까봐 아직 우리는 뭐 그 정도로 구체적으로 안 했다. 그래서 이제 개념 계획을 얘기하는데 이건 작전 계획 수준으로 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천안 연평도 사건 이후에 2011년도 초에 주한미군 사령관이 우리한테 또 제안했습니다. 이제 우리 계획만 세워서는 안 되고 중요한 게 이제 준비를 하려면 훈련을 해야 훈련해야죠. 훈련해야 되는데 그 훈련을 그전에는 안 했어요. 못 했고 그때 이제 미군 쪽에서 다시 이거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예. 또 이제 키키디졸브 연습에서 이제 훈련을 시작했죠. 그러니까 쭉 일련의 흐름을 보면
이 정말 우리 문제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대비해야 될 사안이 그러니까요. 철저하게 미 정부나 미군의 주도에서 이제 흘러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좀 더 그런 면에서 좀 경각심을 갖고 능동적으로 해야죠. 능동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야, 이건 좀 황당하네. 어떻게 대한민국 군이나 정부가 아니라 어떻게 미국이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만약에 북한이 붕괴가 된다면 지금 6가지 시나리오를 지금 한미가 만들어 놨는데요. 네. 어떤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개인적으로는? 이 6가지가 다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다요. 이렇게 한꺼번에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제가 가능성이 있군요. 생각했던 거 뭐 제가 뭐 잘났다는 것보다 예. 딱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이런 시나리오를 저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는 502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온 건 처음 봤습니다. 예. 502고 506에 대해서 많이 이제 봤는데 네. 그런데 오늘과 같은 사태를 이미 대비하고 있었다는 게 정말 다행입니다. 뭐 미국이 했건 우리 한국 정부가 했건 예. 그리고 발표는 우리 이 계획 실행은 우리 한국이 할 게 아닙니까? 우리 정부가. 그렇죠. 근데 우리 정부가 이런 계획을 세워놨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뭐 많은 정보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 이런 걸 이상 내다봤다는 거죠. 오늘과 같은 사태를. 저는 제가 우리 저 박사님이 저 기자님께서 이제 그 3, 4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도 이제 같은 동의하는데 그보다 더 빠를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거보다 더 빠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북한 붕괴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항상 뭐를 두려워했냐면요. 예. 남북 관계가 지금 이렇게 북한이 무너져가지고 대량 탈북 사태 나오는 것만은 막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하나도 준비가 통일 준비가 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런데 갑자기 붕괴돼서 대량 탈북 뭐 수백만 명이 넘어온다고 했을 때는 이거 상상도 못 하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걸 항상 강의할 때마다, 예. 1년 전부터 강의할 때마다 이 사태에 대비해야 된다고 항상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럼 대량 사태가 어떻게 일어나냐?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제3국을 통하지 않는다, 이제는. 이제 탈북 난민 사태는 예. 어떤 방식이 있을 수 있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용호 총참모장이 작년도에 이제 숙청당했을 때 예. 군이 등을 돌릴 수 있다. 오래 군에 수십 년간 있던 장군들이나 군에 있던 그 고급 장교들은 믿질 않을 수 있다. 김정은에 대해서. 그래서 그럼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 신뢰를 제가 하나 들었습니다. 어떤 신뢰냐면 이 장성택이 있기 전이에요. 네. 이 판문점에 이 군강산 있잖아요. 원정리에 예. 1군단 1집단군 사령부가 관장을 하는데 거기에 34단이 있습니다. 인민군 종해사단. 예. 34단이 약 한 20km인가 그 정도를 막고 있어. 한 개 사단이. 군사분 계선을. 사단장이 결심해가지고 만약의 경우 이 예. 전선 사단이 야, 우리 저거 믿지 못한다. 저렇게 장성택, 이용호 총참모장도 처용하고 저 나라가 혼란스럽고 이런데 차라리 우리 이때 항복하고 한국으로 내려가자. 딱 가자. 하고 판문점을 걷어 올리는 순간 이제 그 철책선 20km를 이게 딱 마치 무슨 소설 같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예. 이 소설이 아닌 지금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걸 걷어 올리고 한 개 사단이 망명해버린다면 이거는 정말 이건 어마어마한 충격일 거다. 이 20km를 판문점을 들어올리고 이제 군사 철책선을 들어올리고 만약의 경우 한 개 사단이 망명한다면 그땐 걷잡을 수 없는 망명 사태가 벌어지고 그게 조기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제가 소설이 아니라 현실화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이번에 장성택 처용하는 것을 보면서 이건 장성택 처용하기 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봤는데 예. 장성택 처용하는 걸 보면서 과연 누가 김정은에게 충성하겠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없다고 장담 못한다 이제 누구도. 네. 아니 장성택이가 처용되리라고 누가 장담했습니까? 누가 생각이나 했습니까? 아무도 생각 못했습니다. 단지 생각했던 것은 아마 장성택이가 어느 정도 김정일이가 기반을 잡으면 장성택이는 뒤로 물러나고 숙청은 안 되더라도 아마 정치에서 일선에서 손을 뗄 거다. 예. 둘이 있을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그리고 그 시점이 언제냐? 그 시점은 아마 김정은이가 정권 기반을 안정화하고 자기 세력을 구축했을 때 그런 게 가능하다.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해 왔는데 예. 이렇게 빨리 진행됐거든요. 이 빨리 진행됐기 때문에 지금 기반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김정은이가 뿌리를 내리기 전에 그 뿌리가 든든한 오히려 좀 전에도 제가 말씀했지만 아까 TV에서도 말했지만 예. 친이 구태타군 이게 오히려 장성택이가 구태타를 일으킨 게 아니고 김정은이가 구태타를 일으키고 장성택을 친 거죠. 왜? 실세 권력은 김정은이가 아니고 장성택이었으니까. 예. 네, 그러니까 먼저 당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장성택 세력들이 지금 움츠리고 있지만 누가 장성택 세력인지 그걸 다 뭐 아까 30-40만 명 된다고 하지만 다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또 군에서 장성택이를 지지하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겠죠. 많이 네. 있죠. 그 예. 사단장도 있을 수 있고 군단장도 있을 네.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과연 김정은이한테 충성하겠냐. 앞에서는 이자도 우리 저 기자님 말씀했지만은 지금은 공포 정치니까 무자비하게 기관총으로 쏴 죽이는데 누가 말을 하고 누가 머리를 들겠습니까? 네. 지금은 움츠러들지 모르지만 이게 얼마나 가겠냐. 1년 못 간다고 봐요. 이런 사람들이 움츠러들었던 것이 1년 서서히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서서히 일어나가지고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무장으로 가지고 한 개 사단이 뭐 김정은이를 덮친다는 게 습격하 공격한다는 게 아니고 예. 이자처럼 판문점에 있는 한 개 사단이 망명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야 가자 떠나자 이미 이 나라에는 희망이 없다. 네. 장성택이 저렇게 국형에 처하는 걸 보면서 인민군 장군이나 인민군 거기에 있는 병사들도 그렇고 국민도 이 북한 인민도 그렇고 이제는 이 나라엔 희망이 없다. 이런 걸 아마 이젠 좀 깨닫게 됐을 거라고 봐.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리고 예. 김정은이가 지금 실수하는 게 하나 있는데 더 큰 실수가 어떤 거요? 지금 공개 처형을 무자비하게 하고 있어요. 이거는 간부만 공개 처형하는 게 아니고 예. 하층 국민에서부터 지금 온 최고위층까지 공개 처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이미 김정은이 정권이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방증뿐만 아니라 이미 무너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아니 자기가 그 세운 운하수 관현악단이죠. 관현악단. 운하수 관현악단 배우 9명을 공개 처형한 건 이미 사실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기관총으로 네. 쏴 죽였는지 뭐 기관 단총으로 쐈는지 모르지만 네. 공개 처형한 건 이미 됐어요. 네. 네, 그걸 벌써 이번에 자기네 그 발표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정치국 확대하고 예. 이번에 사용문에 추잡한 여성들의 관계 네. 이걸 봤을 때 이거 뒷받침하는 증거다고 저는 보는데 그럼 운하수 관현악단을 기관총으로 9명을 몰살시키고 이번에 한 70명을 각 도에서 다 총살했습니다. 한국 비디오 유통시킨다고 한국 비디오를 본다는 그 명분하에 일반 주민들을 갖다가 동시에 그냥 12개 도시에서 6명씩 다 공개 처형한 것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러니까 일반 주민도 총살하고 자기가 만든 기쁨조 관현악단도 총살하고 이제는 또 당정인의 부부장, 일부부장도 총살하고 예. 급기야 이제는 자기 장성택까지. 고모부까지도 총살하는 저 인간을 누가 따르겠다는 거죠. 이미 무너졌다는 겁니다. 어느 한 부류만 총살하는 게 아니고 전체 주민을 상대로 공포 정치를 하면서 무자비하게 숙청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무자비하게 숙청하는 것은 이미 무너지고 있는 증거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북한 붕괴 6가지 시나리오가 보니까 뭐 쿠데타라든지 대량 탈북이라든지 뭐 대량 살상무기 통제력을 상실한다든지 자연재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주민 봉기의 가능성도 여기 적시가 돼 있어요. 근데 주민 봉기가 가능한 구조입니까? 언뜻 상상이 안 돼요. 예. 근데 저는 주민 봉기라든가 뭐 쿠데타에 의한 내조는 상당히 힘들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김원웅이가 상당히 부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안전보위부가 김정은이 편에 완전히 서 있는 한 네. 상당히 힘듭니다. 국가안전보위부의 그 정보망이라는 게 상당하거든요. 5명이 모여서 모의를 할 수가 없는 게 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인민봉기라든가 5담당제. 그렇죠. 5담당제뿐만 아니고 각 동마다 담당 보위원이 있고 담당 인민보안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5담당제라는 것보다도 인민반장이 이거 다 정보원이거든요. 하하. 그래서 누구네 집에 누가 오는지 다 일일이 조사해서 인민보안 담당 보호하는데 알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 분주소, 예. 파출소 같은데 숙박해도 다 숙박금일 등록 대장에 하게 돼 있습니다. 모든 집이 다. 뭐 평양시만 그러는 게 아니고 온 전 공화국이 다 그렇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인민봉기가 일어나기 상당히 힘들고요. 국가안전보위부가 눈 감아주면 되겠죠. 그러나 그럴 상황은 상당히 없다고 보고 네. 그러면 어떤 때 북한에서 이제 이게 붕괴 사태가 일어나냐 혼란이 오냐.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대량 탈북 난민 사태입니다. 이 대량 탈북 난민 사태가 이자처럼 뭐 중국 쪽으로 대량 탈북 난민 사태보다도 그쪽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더 가깝잖아요. 그렇죠. 판문점만 철조망만 거돌리면 얼마든지 내려요. 직접 대한민국으로 바로 내려오는. 동독이 그렇게 해서 망가진 거예요. 맞아요. 예, 동독이 예. 뭐 언제나 통일하자고 한 겁니까? 아니죠. 뭐 기자가 뭐 정치국 회의하다가 잘못 발표했는데 맞아요. 방송에서 잘못 발표하고 오늘 독일 되게 황당하게 베를린 서부 통일됐죠, 베를린 가도 된다 하니까 막 몰렸다 무너진 거거든요. 예. 이런 사태는 아니더라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느 군 장성이 어느 한 사단장이 자기가 맡고 있는 철책선을 고도 올리고 망명을 해버리면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너도 나도 군대가 혼란이 오고 너도 나도 이 전선지대에 있는 군대가 무너져. 왜? 그건 왜 그런가 하면 김정은을 도대체 이제 믿을 수가 없다. 네. 네. 이 나라에는 희망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보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는 대량 탈북 난민 사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중국에도 대량 탈북 난민이 들어오는 걸 상당히 우려하고 있어요. 네. 아마
우리가 지금 유엔 뭐 고동 난민 판무관 쪽에다가 자꾸 그 난민으로 인정해달라고 중국에다 하는데 네. 중국이 안 해주는 게 아니고 못 해준다고 보거든요. 저는. 어. 만약에 거기서 중국이 그래 우리가 불쌍하니까 난민을 인정해 줄게 하는 순간 수백만 명이 중국으로 넘어옵니다. 넘어옵니까? 중국 가니까 보호해 주더라. 아니 너도 나도 다 넘어오죠. 이것 때문에 그럼 이 넘어온 사람 다 어떻게 할 거냐. 한두 명도 아니고. 예. 그렇게 맞고 단속하고 죽이고 뭐 압록강 쪽 북한에서 총으로 쐈잖아요. 넘어오는 사람들. 네, 네. 그런데도 30만 명이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한때. 그리고 2만 5천 명이 벌써 우리 한국으로 와 있고요. 네. 이런 상황인데 만약시 난민으로 받아준다고 중국 정부가 발표하게 되면 붕괴시키는 거죠. 중국이 북한을 붕괴시키고 조장하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그 뭐 엄청나면 압록강 놓기는 쉽습니다. 이거 우리 분계선 철책선 놓기보다 가장 쉬운 게 그렇죠. 압록강 주변, 두만강 주변에 있는 그 마을에 수백만 명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올 겁니다. 난민을 받아준다. 난민보호법에 의해서 난민으로만 받아주면 먹고 사는 건 다 안착시켜 주지 않습니까? 예. 그동안은 어. 난리도 아니죠, 이거는. 그런 그걸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 붕괴되는 거죠, 북한이. 이것 때문에 난민으로 도와주고 싶어도 못하는 게 중국입니다. 그래서 이 난민은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데 대량 탈북 사태가 그렇기 때문에 중국으로는 가봐야 안 되니까 다음번 타겟은 어디냐. 이 군사분계선에 있는 우리 철책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들어올리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장군 하나가 선택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선택만 하게 되면 네. 그럼 선택 가능하냐?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왜? 김정일이가 살아있을 때도 육군당인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육군단 해산하고 7군단하고 교체하지 않습니까? 함흥에 있는 군단하고 바꿔버렸어요. 네. 그러면 육군단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거든요. 이런 걸 봐서는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그게 앞당겨지고 조기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여기에 대비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조기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장성택이를 처용하는 것을 보면서 이미 김정은을 믿는 사람은 북한에 아무도 없다는 거죠. 고위층이든 일반 사람들이든 안 믿는다는 거죠, 이제는. 자기도 언제 당할지 모른다. 그리고 아까도 예. 말씀드렸지만 일반 주민들도 비디오 하나 봤다고 해서 저렇게 공개 청산하고 있는데 이미 민심은 떠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평양시를 제한 지방 도시를 보니까 이미 민심 떠나 있어요, 벌써. 상관 안 해요, 누가. 장성택이 죽든 김정은이가 죽든 내가 뭐 처형되든 나는 내가 먹고 살기 힘들다. 이겁니다, 일반 주민들은. 이제 희망이 없군요. 네, 희망이 없어요. 우리 이쪽, 그러니까 그냥 내가 먹고 살게만 터치 안 하고 장사하는 거 빼앗지만 않으면 그래도 난 너희 상관 안 한다. 죽기든 살리는 건 너희가 하라. 우린 그냥 먹고 살기가 급하다. 이게 지금 일반 북한 그 지방에서 사는 일반 소민들의 생각입니다. 지금. 그렇군요.